네, 두 번째 시간 하반기 투자 전략 2편입니다. 지난번 1편에서는 제가 엔터와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들 그리고 2차 소재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1편에서 조금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편을 시작하도록 하죠. 이거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앞선 1편에서 대부분 다 보신 종목들 2차 소재를 제외하면은 컨텐츠 제작 업체와 그다음에 엔터 매니지먼트 회사들 그 회사들의 시나리오로 길게 놓고 상반기까지 보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이번에 추가 접종을 하면서 백신을 이스라엘 국가,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영국이 이렇게 차례로 백신 접종률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게 올라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쪽에 대한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경기장이라든지 공공장소는 대부분 다 누구나 다 유동인구들이 항상 이동하는 곳이잖아요. 모이고 흩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오픈이 됐다는 거는 지난 1년 동안 봉쇄됐던 곳이 이곳으로 다시 돈이 몰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장에 윈블던 대회나 이번에 유로 2020 대회에서도 관객들이 다 만원으로 들어가고 또 여기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즐기잖아요. 그런 거 놓고 보면은 그 엔터테인먼트가 아직 열리지 않은 콘서트 쪽으로 열리겠죠. 저스트 비버 같은 경우는 19년도 기준으로 월드 투어 했을 당시에 900억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수익이 그만큼 비중이 컸다라는 거죠. 근데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콘서트를 했지만 온라인 콘서트는 오프라인보다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컨택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실제적으로 여러 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그만한 수익을 얻고 또 광고도 얻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억눌려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두 대회가 열려 있는 걸 보면은 그거를 상반기 올해 하반기는 어렵지만 내년 상반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영화관도 상당히 그 부분이 반영이 됐었던 거고 CGV나 뭐 미국의 AMC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거기도 영화관이 공공장소이고 유동인구가 들어와야지 어쨌든 그 매출이 나고 그 매출은 결국 회사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 빼먹었던 부분을 한번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 쪽 추가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이 편에서는 제가 자동차 쪽, 항공, 여행, 화장품, 유통, 연세, 호텔 쪽, 카지노, 레이저, 의료기기 레이저랑 그다음에 치과용 임플란트, 보톡스까지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 못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3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얘기를 하고 최대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자동차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자동차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완성차 두 개 업체죠.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현기차 두 개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LG전자, 그다음에 반도, 한원시스템, SL입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까지 추가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하나투나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는 최근에 포트에 투자 전략 종목으로 포트로 편입을 시킨 겁니다. 7월 기준으로 편입이 된 두 종목이고 나머지 왼쪽에 있는 종목들은 6월 초에 제가 투자 전략을 짜면서 포트에 편입된 종목들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일단은 올해 좀 1월에는 퍼포먼스가 높게 올라왔지만 이후에 주가가 계속 쉬었죠. 애플카 이슈 때문에 오른 거고 이후에 차량용 판매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에 미국 법인에 있는 현대금융 쪽,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렌트 중고차 판매 쪽이죠. 이 부분이 금융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중고차 가격, 미국의 중고차 가격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고차 가격도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는 상당히 좋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SUV가 워낙 잘 팔리기 때문에 텔룰라이드나 펠리세이드 이런 SUV 자동차들이 워낙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신차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왜냐면 중고차가 그만큼 올라왔으니까 이 신차와 가격이 비등비등하니까 여기다가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로 넘어가는
정부들이 이렇게 보조금이라든지 지급해주면서 인프라까지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려는 흐름이 있고요. 물론 그게 다 반영되지 않겠지만은 기존의 전기차 시장 넘버원이었던 테슬라의 그 비중이 슬슬 빠져나가고 있죠. 왜냐면은 기존의 완성차들이 그만큼 전기차에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고 판매 데이터도 좋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는 주가가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 올 상반기에 조금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좋다. 유럽도 역시 전기차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LG전자는 올 상반기에 마그나와 합작을 하여서 전기차 부품 쪽으로 합작 설립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긍정적인 거고, 그게 이제 여전히 애플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마그마랑 합작한 그쪽이 그런 부분에 만약에 좀 기대를 하고 있죠. 마그마도 워낙 전장 부품, 전기차 전장 부품 쪽에서는 1위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내년 상반기, 왜냐면 완성차들이 전기차를 계속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B2B로 상당히 좋다라고 꼽고 있고, 만도나 한온 시스템 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분할을 하였죠. 그래서 그 분할은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 시스템 쪽, 그리고 로보틱스나 모빌리티 관련된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서 떼어냈고, 기존의 만도는 현대랑 그 다음에 기존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부분과 한올 시스템도 열 처리 장비 부품, 뭐 에어컨이랑 히터 이런 쪽은 상당히 기술력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한올 시스템이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현대차와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고, 계속 특히 EGMP의 파워트레인 이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고, SL들은 램프 쪽, 차량용 램프 쪽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의 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고차 판매 가격이 오르면서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타이어를 교체를 한다는 거죠. 이 타이어 교체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신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타이어 공급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맞물려서 완성차가 움직이니까 부품 쪽도 같이 움직여주고, 움직이다 보면은 이쪽 타이어 쪽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가는 조금 많이 쉬었습니다. 오르지도 못했고, 전장 부분은 밸류션이 워낙 싸다 보니까 오히려 또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쪽은 차트로만 잠깐 보면 현대차도 많이 쉬었죠. 1월에 튀고 나서 좀 쉬었고, 기아도 약간은 오름폭이 올라왔고 좀 쉬는 편입니다. 여전히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온 시스템도 주가가 많이 쉬고 있죠. 박스권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만도 주가가 쉬고 있죠. 박스권에서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게 SL은 좀 예외긴 해요. 주가가 좀 많이 튀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여기는 조정을 받고 나서 매수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국 타이어도 여전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가 좀 꺾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정을 받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내년 상반기에 대한 기대감과 플러스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 개선이 되고 데이터가 잘 나오는 기업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지, 이 기업 말고도 더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행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공 쪽과 여행인데, 항공은 LCC 저가항공사들이 조금 3년 연속, 19년도, 20년도, 2년 연속이죠. 좀 적자입니다. 특히 작년에 적자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개선이 될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왜냐면 데이터가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출입국자 데이터를 보시면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여행객들이 상당히 없죠. 그래서 작년에 여행 수요가 올해 여행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이 대부분 다 명품이나 유통 쪽에 명품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죠. 다른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엄청난 수요 니즈가 커졌지만 반대로 이런 면세나 호텔 쪽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면세 호텔 쪽이 상당히 부진할 거고 카지노도 부진할 겁니다. 물론 호텔이나 호텔신라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의 수요 국내 여행이 있다 보니까 이 수요가 받쳐주는 거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올해 상반기에 좋았던 이유인 것도 면세점에 대한 명품에 대한 판매 데이터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영된 게 올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이쪽은. 근데 반면에 여행 쪽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좀 안정적인 대형 1위사인 대한항공을 말씀드린 거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순이익은 적자긴 하지만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에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여행기에 있는 거를 다 운송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자 폭과 또 내에서의 불필요한 자산을 처분한 것들 이런 게 상당히 반영이 돼서 또 여기다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대한항공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과반입니다. 거의 독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 이거 얘기하기 전에 아스트 먼저 얘기하죠. 아스트 같은 경우는 항공기 판넬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브라질 항공사, 그 다음에 캐나다 항공사, 그리고 미국의 보잉 이 세 곳과 우리나라는 카이 이쪽에다가 판넬, 그러니까 우리 여객기 판넬을 만들어서 납품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뉴스를 보셨다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이 뉴스, 보잉 관련된 것들, 경제 재개와 또 미국 독립기념일 때 미국 국내 여행에 자동차, 그래서 아까 자동차와 이 시나리오가 연결이 되는 거겠죠. 또 이제 항공기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졌다는 거. 그래서 지금 미 델타항공도 여행 수요 증가가 보이니까 보잉의 737기 29대를 구매를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아스트가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어서 하나투어랑 모두투어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죠. 하나투어보다 모두투어 보면은 최근에 홈쇼핑 영상들을 보면은 노랑풍선이나 뭐 참 좋은 여행 그리고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이 괌이나 사이판 이쪽은 자가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여건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반기에는 유럽 여행 상품도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올 2분기까지는 안 좋겠지만 3, 4분기에서는 좀 추석이 지나고 추석 전이나 지나고 나서 조금은 이 유럽 여행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확실히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은 더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가까운 데는 벌써 이렇게 되고 있지만 먼 곳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면은 좀 시간의 비행이니까. 근데 내년 상반기에는 백신을 맞으면은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여행이. 그래서 참 좋은 여행이랑 노랑풍선보다는 차라리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 1, 2위 쪽 회사를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여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아래에 있는 면세와 카지노, 호텔 쪽이 레벨업이 되겠죠. 그동안은 국내 수요로 충당을 했다면 여기 국내 플러스 해외까지 들어와 버리면 또 여기다 공항 면세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출입국자 데이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레벨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2분기는 조금은 실적 발표 이후에 하반기쯤에는 3분기 내지 4분기부터 눈여겨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빠르게 넘어가서 이제 모두 투어가 아니죠. 메디톡스와
파마 리서치, 루트로닉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부 미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월가에서는 에스더 에르메스라든지 화장품 업체들이 올 상반기에 상당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업체들을 좋아진다는 거는 이제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그 마스크 아까 전에 유럽처럼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부 미용이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이 보톡스나 필러 쪽에 수요도 당연히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올라올 거라는 거죠. 수요가 올라올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예약도 많이 줄어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의료기기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이런 쪽에 있어서는 꾸준히 주가는 좋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파마 리서치도 주가가 계속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거를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봉 차트 말고 우리 월봉 차트로 보면은 이제 13만 원 넘게 가던 주식입니다. 이 레벨단이 지금 이제 막 올라왔다는 거죠. 길게 놓고 보면은 거의 6년간 쉬었다라는 거예요. 주가는 이 박스권을 나가지 못했으니까 그나마 시간이 오른 거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대감도 있고 또 메디톡스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메디톡스를 한 이때쯤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6월달, 5월, 6월에 괜찮을 거다. 왜냐면은 대웅제약 소송에서도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한다면 워낙 못 올랐으니까 휴지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 조정을 받고 나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감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루트로닉도 상당히 레이저 시술입니다. 이게 안과 레이저도 있고요. 황반 변성에 대한 치료도 있고 그리고 피부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KBS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이 회사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워낙 주가가 많이 못 오른 기업입니다. 예전에 정말 많이 올랐던 기업인데 지금 꾸준히 내려오고 나서 한 단계 다시 올랐다 내려왔죠.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데 그래봤자 이제 이 구간입니다. 워낙 못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나 멀티플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루트로닉도 피부 미용의 이런 일환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워낙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치료를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워낙 확진자가 급증하니까 이 관리할 입원 병실이 부족하니까 치과나 전문 병원들도 다 이렇게 전환을 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뭐 오스틴 임플란트도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리고 덴티움도 그렇고 디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아시아 국가, 동아시아 국가는 침투율이 조금 높지만은 향후에는 북미나 이런 쪽에 침투율이 높아지면은 실적도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투자 관점으로서 아이디어로서 저는 높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피부 미용 나온 김에 이제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도 올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고 특히 중국에서 수요가 굉장히 높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LG 생활건강 쪽이 더 좋긴 하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잖아요. 비싸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아모레퍼시픽은 워낙 밸류에이션이 멀티플이 너무 높게 잡혀 있어서 그러면 EPS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그 기대감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해서 특히 고가 라인 제품이 LG 생활 건강여에 많이 밀리고 있고 해서 그것보다는 사들이 LG 생활 건강을 사는 게 좋지만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코스맥스 아니면 연우나 지금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연우, 코스맥스는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월봉으로 보면은 많이 오르진 못한 거예요. 이제 20만 원 넘게 가던 주가였기 때문에 이제 좀 꼬리를 들어 올리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를 하고, 여기는 또 제조를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면 색조 화장품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제조 라인이 없는 회사들은 코스맥스나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쪽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이 올라왔긴 했지만 주가가 좀 빠졌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 연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대부분 다 거의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우는 화장품 용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수요가 는다는 건, 색조 화장품 수요가 늘면은 당연히 용기 출하량도 늘어나겠죠. 구매량도. 그래서 B2B를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B2C가 아닌 B2B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코스맥스도 한국 화장품 제조도 B2B에 해당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완성보다는 중간에서의 단계, 그래서 B2B 쪽 회사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회사 말고도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 뭐 클리오라든지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저는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를 보면서 실적과 데이터가 잘 잡히는 회사들,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빠지지도 않고 지지대를 잘 다져서 레벨업 할 수 있게끔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업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더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고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스토리를, 기대감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제 투자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빠르게 했긴 했는데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게끔 잡으려고 해서 최대한 5개의 업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개죠. 통틀어서 묶어서는 좀 6개라고 보고, 이 6개 업종과 앞선 1편과 그리고 다음 편에 있는 3편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한 매도의 의견을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투자는 본인이 판단하고 투자 전략과 부합하거나, 매수 하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책임도 그쪽에 따라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과 스토리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